네, 안녕하세요. DI프랩의 맥스 원장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한 5회, 6회를 걸쳐가지고 그 학교별 서플리멘털 에세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편으로서 그 이 질문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커먼 앱 에세이와 서플리멘털 에세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이 큰 질문이 있는데 솔직히 과거에는 메인 에세이가 즉 커먼 앱 에세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쓰고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진솔된 자기의 성장 과정 아니면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 이런 내용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본연의 모습을 좀 평가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대학 그 고등학교에서도 영어 시간에 다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메인 에세이를 그냥 외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잘 써요. 하지만 더 큰 문제라기보다는 전환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커먼 앱 에세이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즉 그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의 모습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글로 쓰는 경향이 있어서 있는데 서플리멘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서플리멘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력서랑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에 기반하여 그 사실에 기초되는 에세이예요. 그리고 그 사실들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 사실들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표출하는 글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은 그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이런 주관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두 질문이에요. 하나 봅시다. What is the one thing that is different in your applications for the colleges you are applying to?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적어도 한 15개에서 10개, 많으면 20개를 지원하잖아요. 그 원서를 보면은 우리가 커먼 앱을 쓴다는 가정하에 모든 부분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 메인 에세이도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서플리멘털 에세이 질문입니다. 물론 그 유형은 있지만 학교들마다 길이가 다르고 질문의 워딩도 다르고 개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수많은 대학교에 원서를 넣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차별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서플리멘털 에세이다. 두 번째 질문. Why do colleges have different supplemental essay questions and variations in length? 즉 이렇게 학교들마다 그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이 supplemental essay 부분이고 그런데 그 supplemental essay 부분 안에서도 학교들마다 물어보는 질문들이 달라요. 그리고 각 질문들의 그 배당이 다르고 각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길이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원서의 전반적인 부분, 아이가 원서를 쓰면은 뭐 개인적인 정보도 있겠지만 첫 번째 보는 게 아이들의 점수, 두 번째 보는 게 아이들의 수업의 난이도, 세 번째 보는 건 아이들의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에세이. 그래서 점수는 아이들이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그 수업 난이도도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차별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들어가면은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그 안에서는 그냥 활동명과 그냥 활동 기관과 그냥 그 다음에 얼마나 빈도수와 그 다음에 간단한 15단어 정도의 설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 성숙했는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또한 10개를 그냥 1부터 10까지 나열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활동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대학교들은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그 활동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 안에서 이 지원자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각각 다르게 갖고 있는 거고 이 각각 다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각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에요. 그 인재상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2개 있죠. 하나는
Why Chicago? 그래서 학업적인 걸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카고의 특징이 뭐죠? 공부 잘하고 점수 좋은 아이들이잖아요. 결국 논리성을 많이 봐요. 그래서 essay2는 순수히 논리적인 분석적 글이에요. 또한 유펜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리그 중에서 많이 욕을 먹었던 게 너무나 넌 아이비한 그 아이비리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3, 4년부터 원래 있던 Y 메이저 에세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 에세이를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브라운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브라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브라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복합적인 사고를 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의 의미를 창출, 즉 남들에게 기쁨과 남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인재상을 원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브라운 에세이가 3개예요. 첫 번째 오픈 커리큘럼, 학업적인 자유. 두 번째는 뭐냐면은 disagreement,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니?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한테 작든 크든 간에 그 즐거움을 주는 게 뭐니? brightness. 이와 같이 대학교들이 supplemental essay 질문을 달리하는 것과 그 길이를 차이점을 두는 것은 그 학교의 가치관을 에세이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단순히 US 뉴스 랭킹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하는 활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금 말했듯이 학교들이 각각 다른 에세이를 갖고 있고 각각 에세이들마다 다른 에세이들이 그 학교의 가치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에세이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어떤 에세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에세이들은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5, 6회에 걸쳐가지고 이제 뭐 힙스 대학교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아이비 대학교 시작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교 순서로 제가 쭉 모든 에세이를 훑어나갈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 에세이를 씀에 있어서 A to Z의 모든 걸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영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고 이 스토리 라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비례하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그 질문들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질문들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활동을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당 학교의 에세이를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흔한 질문들을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 질문군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첫 번째는 Y major의 전공에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서 variation이 뭐냐면은 어떤 학교들은 전공을 물어봐요. 하지만 학교들은 전공보다 조금 더 narrow down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전공 안에 있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니? 하지만 이 두 에세이의 핵심은 뭐냐면은 랜덤하게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많은 한국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과연 그 전공이 나한테 맞는지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은 잘 안 보여요. 또한 많은 경우들은 호기심은 있어요. 이게 관심 있어 보인다. 근데 미국 대학교는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호기심을 확실한 그 관심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curiosity를 certainty로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가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활동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고 이제 최근에 쓰는 Y major essay 아니면 Y topic idea essay에서는 이 부분이 에세이에서 적어도 3, 40%는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서론이 시작된 다음에 내가 관심을 확신으로 바꾼 다음에 그 확신에 대해서 어떤 걸 더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걸 더 하고 싶다.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 주제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러한 플로우의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 쓰는 아이들은 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뭐에 있어서 뭐 하셔가지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 나는 어디에 바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쓰면 좋은 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Y스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전공 에세이랑 접목시켜서 많이 나오는데 이 Y스쿨을 쓸 때 잘못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무슨 보물찾기를 해요.
아무도 모르는 그 학교만의 사실을 찾길 바래요. 하지만 Y스쿨의 핵심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U펜에서 Y스쿨을 물어봐요. 읽는 사람들은 U펜에 대해서 벌써 알고 있어요. Y스쿨을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학교 정보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거에 관심 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Y스쿨 에세이를 접근할 때는 항상 3단계. 본인의 이야기를 먼저 써주고 그 본인의 이야기가 그 지원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Y스쿨 팩트랑 일치해야 돼요. 이게 Y스쿨 에세이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연구를 하나 했어요. 근데 Y스쿨을 쓸 때 있어서 이 학교는 연구 중심적인 학교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연구 중심적인 학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고등학교 내내 연구를 한 번 했다? 근데 이 한 번 한 나의 경험과 연구 중심적인 학교와는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B라는 아이는 수상 경력은 없지만 고등학교 4년 내내 한 40개 이상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백그라운드와 연구 중심적인 학교라는 팩트는 일치하잖아요. 이와 같이 Y스쿨 에세이는 여러분이 작성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교의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들이 여러분이 시간 보냈던 그 무엇들이 학교의 특징과 일치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important idea essay, valuable essay, value essay 이런 거는 전공은 아닌데 나한테 중요한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해요. 많은 학교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힙스 대학교나 아니면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한테 중요한 가치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한국인이고 아니면 Korean American이에요. 근데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활동을 보니까 다양성이 결여돼 있어요. 이와 같이 valuable idea essay, value oriented essay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가치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activity essay 같은 경우는 커먼앱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 액티비티 섹션에서는 한 10에서 15단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액티비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액티비티 에세이 퀘스천 나왔을 때는 elaborate on one specific activity라고 나와요. 그리고 단어를 elaborate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부연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주관적으로 여기서 많은 걸 배웠다, 무엇을 느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본인이 achiev한 거, 본인의 성과, 본인의 결과, 본인이 새로 시작한 것들 이런 식으로 팩트, 결과물 위주로 쓰는 에세이고요. 그 다음에 contribution 에세이는 가장 많이 요새 화두되고 있는 거고 많은 학교에서 리더십과 연결하는 건데 내가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했냐.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컨트리뷰션을 에세이를 줌에 있어서 그 워딩이 좀 재밌어요. 전제 조건을 달아놔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너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여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임팩트가 큰 그 contributory activity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는 몇 개 해야 되나요? 봉사는 얼마나 해야 되는 질문은 이 에세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깔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양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다양하게 하되 그 중에서 하나는 좀 깊게 들어가면 돼요. 여러 개를 넓이로 하면 되는 거고 하나는 깊이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nfluence essay 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은 무엇이냐 이거는 전형적인 인과관계 에세이죠. 내 주변에 그 사람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지만 이 에세이를 실패하는 아이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빠가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 그럼 아빠 얘기만 써요. 200단어에서 한 100단어는 아빠 얘기 써요. 근데 아빠를 알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아빠의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자극을 받고 생각을 하게 되고 변화를 하게 돼가지고 이전의 나의 모습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갔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스 에세이가 나왔을 경우에는
남의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 지원자 본인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dispute resolution, demonstration of leadership, problem solving essay 다양한 에세이 주제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에세이 질문들이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거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학교들마다 이 구대, 이 유형이 있다 그래도 워딩이 다 달라요. 질문의 포커스가. 그래서 절대 커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있다는 거는 그 학교에서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중복해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려운 학교들은 뭐냐면은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4개, 5개, 7개, 8개, 11개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에요. 왜냐면은 다 다른 소재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 특히 이게 어느 학교에서 문제되냐면 스탠프드하고 MIT에서 문제가 되는데 아이들이 스탠프드 같은 경우는 8개 질문이 있고 MIT는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부 관련된 거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공부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공부만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도 뭐 잘하면 뭐라고 안 해요. 그 공부만 어떻게 계속 편하니까 했기 때문에 모든 에세이 주제를 공부나 공부에 관련된 활동으로 귀속을 시켜요.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가치관에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같은 유형의 질문이라도 워딩이 다르기 때문에 커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말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면은 한 가지 활동을 가지고 하지 말고 각 에세이별로 서로 다른 주제로 그 다른 활동으로 그 내용을 쓰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 간에 나의 이야기고 이 나의 이야기의 시점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9학년 때부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했다. 어렸을 때 무엇이 있었다. 아니면 내가 애기였을 때 무엇이 있었다. 그런 내용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내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내용이 나왔고 내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글이지 그 이전의 이야기, 그 제3자의 이야기 아니 우리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은 이 3가지 간단한 룰들을 놓쳐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플리멘털 에세이, 메인 에세이 뭐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지만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그게 유일하게 학교들이 본인이 원하는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에요. 학교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둘째는 뭐냐면은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나의 생각과 성장도 쓰는 거지만 모든 내가 하는 주장들은 팩트에 근거해야 돼요. 그냥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팩트 근거예요. 그 다음에 에세이의 유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Y major 에세이라고 해가지고 A 학교, B 학교, C 학교 길이만 다르네 커피 앤 페이스트 하자. 그게 아니에요. 워딩이 달라요. 즉 학교들마다 초점 두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면은 문제가 2개일지라도 절대 같은 소재로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못 쓰는 경우는 뭐냐면은 그만큼 근거가 없고 경험이 없고 액티비티가 없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알아요. 계속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제3자적인 얘기가 나오고 과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현재 한 게 없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서플리멘털 에세이는 여러분들이 미국 진학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4회, 5회에 걸쳐 가지고 제가 이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학교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그 학교별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